안녕하세요. 커피웍스 팩토리 이정합니다. 블랙 로스터 실전 리뷰 1편을 올린 것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반년 전이었습니다. 제 채널을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커피웍스 팩토리는 1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제 본업인 원두 로스팅 및 관련 업무가 최우선이다 보니까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게 많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또 영상 제작 시기를 놓치면 마무리를 못하고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블랙 로스터 편은 잊을만 하면 댓글 달리고 잊을만 하면 인스타로 DM 오고 해서 뒤늦게나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양치기 소년이 될 뻔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자, 1편에서는 대략적인 장점까지 언급을 했고 오늘 영상에서는 단점 또는 구조적인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전적으로 상업용 로스터를 사용하는 관점이라서 기존 블랙 로스터 유저분들과의 시각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 내용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1편에서 블랙 로스터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입 용량 대비 충분한 열량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로스터의 미덕이자 필요 충분 조건은 첫 번째도 열량, 두 번째도 열량입니다. 기본 열량이 부족한 것은 그랜저의 경차 엔진을 올려놓은 격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기센 로스터를 선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충분한 열량이기도 한데요. 열량이 받쳐주면 그 다음에 봐야 할 것은 열량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구조인가입니다. 집으로 예를 들면 단열이 안 되면 아무리 히터를 세게 틀어도 집안이 춥습니다. 또 공기의 흐름이 좋지 않다면 어느 곳에서는 덥고 어느 곳에서는 상당히 추울 겁니다. 커피 로스터는 버너의 출력은 강한데 드럼의 두께가 얇거나 드럼 회전수가 느리면 겉은 타고 속은 익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버너의 출력도 좋고 드럼의 두께라든가 회전수 등도 좋은데 어느 한 부분에서 외부의 공기가 미세하게라도 유입되면 작은 열 손실이 발생하고 수치상으로는 정상적인 커피지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분명한 아쉬운 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너와 생두가 투입되어 볶이는 드럼 또는 챔버가 외기에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가급적 밀폐된 형태로 제작되는 로스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블렛은 이 부분에서 열 손실이 좀 있습니다. 외기에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블렛은 전면 요 하단부 그 다음에 사이클롯 안쪽에 있는 팬을 통해 공기가 유입이 됩니다. 이때 유입되는 공기는 그냥 상온 상태의 공기입니다. 만약 이 공기가 드럼하고 분리된 통로를 통해 히터 쪽에서 가열된 상태로 드럼으로 유입되는 구조라고 하면 괜찮지만 이렇게 바로 드럼으로 유입이 됩니다. 물론 로스팅을 할 때 드럼과 드럼 내부는 충분히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상온의 공기가 지속적으로 섞인다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로스터도 같은 방식이고 제 뒤에 있는 기센 로스터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나 수치상으로는 열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버너에서 전달된 열량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나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 뒷면 사이클론 안쪽에 팬이 하나 있는데 이 팬은 로스터 외부의 공기를 적극적으로 드럼 내부로 유입시키는 역할이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외부 공기가 상당히 차가운 상태라고 하면 팬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입된 찬 공기는 로스터가 머금고 있는 전체 열량에 분명히 마이너스 영향을 줍니다. 이런 상업용 로스터들은 보통 1시간을 기본 예열을 시키는데 목표로 설정한 온도는 20분에서 30분 정도면 도달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목표 온도에 도달을 하면 바로 로스팅을 할 수 있어야겠지만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예열을 하고 로스팅을 하면 당연히 로스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옛날 표현이기는 한데 이 로스터의 어떤 드럼뿐만이 아니라 이 로스터의 모든 부위, 특히나 이런 상업용 로스터들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배기관들까지
모두 최대한 열을 머금은 상태가 되어야 원하는 열량을 생두에만 오롯하게 공급하는 게 가능하고, 그래야지 로스팅을 제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로스터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나 기종에 따라서 예열 시간도 중요한 운용 포인트가 됩니다. 로스터가 머금고 있는 전체 열량이 이렇게 크면 클수록 상온 상태의 공기가 유입되는 것에 덜 민감해지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로스터의 덩치가 제 뒤에 있는 기센 로스터처럼 아예 크고, 또 이런 파츠들이 아주 두꺼운 주물로 되어 있어서 열 보존을 잘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블렛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드럼 크기 대비 본체의 구조가 상당히 컴팩트합니다. 자, 이런 컴팩트한 구조는 생두의 투입 용량과 그 다음에 어떤 효율 면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반대로 로스터가 품을 수 있는 열량 자체는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만약 외부에서 찬 공기가 유입된다면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공기의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이 지금 후면부에 있는 팬을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차라리 이 팬의 회전 속도를 제어할 수 있게끔 하거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이 팬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안정적인 열량을 공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블렛은 가능한 좀 따뜻한 상온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보다 좋은 로스팅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지금 겨울에 저희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히터를 틀어놔도 상당히 조금 추운 편인데요. 이런 추운 곳에서 사용을 하면 20도 이상의 상온 상태에서 로스팅 할 때보다 열 손실이 분명하게 발생을 합니다. 여름에 덥다고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블렛 로스터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게 너무 오버하는 생각 아닌가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로스팅을 할 때 외기에 의한 열량 손실이라는 부분이 끼치는 영향이 의외로 큽니다. 제가 이 기센으로 로스팅할 때도 같은 프로파일도 열량 손실을 최소화한 것과 열량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로스팅 프로파일 그래프라든가 아니면 색도값은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마셔보면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 블렛 로스터 수입사 엔지니어분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되게 충분히 공감을 해주셨었습니다. 자, 결론은 블렛으로 로스팅을 하실 때 가급적 20도 이상의 상온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고, 설령 여름이라고 해도 어떤 찬바람이 블렛으로 직접 유입될 만한 요인은 피해주는 것이 좋다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걸 또 블렛은 추운 데나 에어컨 켜져 있는 데서 로스팅을 하면 안 된다더라로 오해 또는 곡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